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영입니다. 지난 추석에 제가 여러 종류의 차들을 짧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스포티지 스파이샷입니다. 왜냐면 투싼이 워낙 잘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티지도 덩달아서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투싼, 현대차로서는 가장 잘 나온 디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잘 나왔는데, 요즘 기아차 디자인이 물이 올랐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거 예전 스포티지처럼 나오면 이게 승산이 없거든요. 어떻게 나올 것인가 굉장히 궁금한데,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네, 그동안 수많은 사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나온 사진은 독자분들이 이렇게 주차장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사진을 보니까 전혀 예측이 안 됩니다. 도대체 이게 리어는 왜 이렇게 생겼는가? 리어가 이게 너무 쿠페형인 걸 숨기기 위해서 뒤에 이만한 걸 덧붙여서 싼 것 같죠? 그러지 않고선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봤을 때는 테일램프 디자인이 약간 K5처럼 이렇게 모여지나? 이런 느낌이에요. 뭐 좋은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깜빡이가 아래쪽이 아니고 위로 올라갔다는 거죠. 드디어 우리 수건이 이렇게 해소되나요? 올해도 참았다. 자, 왜 도대체 그렇게 아래쪽에 깜빡이를 다는지 모르겠는데, 네, 스포티지는 이렇게 위쪽 깜빡이로 올라온 것 같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램프의 위치가 굉장히 높아요. 보통 SUV라고 해도 이렇게까지 높은 차는 흔치 않은데, 그러면 이 아래쪽이 좀 심심한 건 어떻게 해결을 했을지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그리고 투싼하고는 조금 다르게 사이드미러도 플래그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약간 고급 자동차가 플래그 타입을 많이 쓰니까 아무래도 원가에서 조금 더 플래그 타입이 높기도 하고, 여기 벤트 글래스라고 해서 A필러 아래쪽에 글래스 하나가 있는데 조금 더 보이니까 사각지대가 조금 완화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후드 라인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SUV 같은 느낌이 아니라 전면 디자인이 세단 같은 느낌처럼 낮아졌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엔진룸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는 게 이번 3세대 플랫폼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후드가 시작되는 지점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이게 낮아지면 그 다음에 승객석도 같이 낮아집니다. 만약에 후드가 높으면 승객석을 어쩔 수 없이 높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야가 안 나오니까. 앞쪽에 시야를 트이게 하고 시트를 낮추려면 엔진룸을 어떻게든 낮춰야 되는데, 이번에 3세대 플랫폼이 되면서 보닛의 높이를 낮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SUV라기보다는 약간 CUV 같은 느낌이 더 많이 드는 그런 디자인이 돼가는 것 같습니다. 와이드 앤 로우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데요. 로우 이렇게 가는 게 꼭 좋은 건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지금 현대 산타페도 그렇고 투싼도 그렇고 3세대 플랫폼을 쓰는 차들은 다 이렇게 차체를 낮추다 보니까 SUV 앞모습이 좀 좁아요. 그래서 그 좁은 공간에다 헤드라이트도 넣고 그릴도 넣고 뭐 아래쪽에 에어벤트도 넣고 뭐 이러니까 앞쪽이 좀 너무나 좀 옹색해 보이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좀 시원시원하게 좀 트였으면 좋겠는데, 이번 스포티지도 앞쪽이 너무 옹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그릴도 생각보다 너무 낮은 곳에 있거든요. 이게 보닛이 여기 있고 보닛이 한꺼번에 들리는 것까진 좋아. 근데 보닛이 끝나는 부분에서 그릴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그 밑으로 플라스틱 파츠가 있고 그 밑에 그릴이에요. 자,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 아무리 봐도 상상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건지. 헤드램프 디자인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데요. 기존에는 저희가 전혀 감을 잡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조금 더 감을 잡을 수 있게 보이네요. 약간 세모 느낌이 나. DRL이 이렇게 꺾여 있는데, DRL이 이렇게 꺾여 있는 차나 하나 아는데, 디자인에 있어서 이 큰 램프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지금 이거는 아마도 양산 상태 중에서도 깡통이 이렇게 생겼겠지 싶어요. 이 안에 공간이 지금 얼마나 크냐면 이만한 램프인데 가운데 램프 하나만 박아 넣고 끝내진 않을 거잖아요. 이 안에 어떤 그래픽을 집어넣을지, 이게 관건입니다. 지금 하바니로 컨셉트 보시면 하바니로는 이 램프 라인을 어떤 식으로든 잘 이어갔잖아요. 보안에 있는 이 램프 라인이 무슨 심장박동을 표시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액센트를 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기존의 기아차 같으면 헤드램프하고 그릴을 어느 정도 연결시키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로 쭉 뻗게 돼 있었는데, 기아차 디자이너 계약 기간이 끝난 건가요? 아닌 것 같고, 아마 추측하기로는 기존까지는
유럽 디자인 센터가 디자인한 디자인이 더 우세했어요. 예를 들면 소렌토라든지 K5라든지 이런 차들, 이건 유럽 디자인 센터에서 디자인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우리나라거나 아니면 미국 디자인 센터에서 디자인을 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디자인 형상입니다. 적어도 유럽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유럽의 디자인은 뭔가 이렇게 무르익고 좀 안정된 걸 추구한달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면 이건 굉장히 도전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약간 불안할 수 있는 도를 갖고 있는 그런 디자인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와있던 카니발이나 소렌토나 셀토스나 이런 차들하고 완전히 다른 방향을 걷고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은 NQ5, 그러니까 신형 스포티지 사진이다 이러면서 올려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사진은 사실 신형 스포티지는 아니죠. 이건 중국에 있는 KX5라는 차예요. 지금 현행 스포티지의 중국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팔리는 스포티지 여기 있고요. KX5 중국형 스포티지 여기 있는데 중국형이 더 예쁜데요? 두 번째, 차량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지금 롱바디와 숏바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당연히 롱바디가 나올 거고요. 유럽 시장같이 작은 차를 선호하는 시장에는 숏바디가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투싼도 기존에 비해서 길이가 15cm가량 길어졌죠? 엄청 큰 겁니다. 기존 산타페만 해진 거예요. DM 산타페. 스포티지도 이 투싼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정도 길이가 길어져야 되겠죠. 사실 스포티지가 투싼보다 조금씩 길었거든요. 당연히 이 15cm가량은 늘어날 것 같아요. 투싼보다 살짝 커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 롱바디를 적용한 스포티지는 3열까지 만들어 볼까 하는 유혹이 생길 만한 그런 길이인 것 같습니다. 지금 롱바디 같은 경우는요, 2열 창까지 있고 그 뒤에 창이 하나 더 있어요. 오페라 글래스의 역할을 하는 쿼터 글래스라고 하는 글래스가 하나 더 있고요. 숏바디는 이 글래스가 생략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숏바디와 롱바디는 디자인에서도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아요.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로 딱 좁혀지는 것 같아요. 자동차는 차박이 되는 차, 그리고 차박이 안 되는 차,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하죠. 차박이 워낙 유행이고 실제로 차에서 잠을 자진 않아도 이 차를 한강이나 뭐 이런 데 세워놓고 거기서 이렇게 차에서 나가지 않고 차에서 뒹굴뒹굴하는, 이런 것들이 또 요즘 유행이기 때문에 지금 출시되고 있는 신형 SUV 다들 차박을 강조하고 있죠. 이 스포티지도 롱바디 같은 경우는 충분히 차박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놓으실 때도 아마 차박을 위한 여러가지 전기 사용 옵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걸지 않고 전기만으로 에어컨을 작동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정말 많이 팔릴 것 같은데요. 전기차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게 있을 겁니다. 그래, 하이브리드 출시가 진짜 되냐? 안 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하이브리드 반드시 출시됩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봤어요. 소음기에 보면 여기 NQ5HEV라고 써 있습니다. 보고 계시는 이 차가 바로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투싼과 파워트레인을 공유하니까 230마력 정도의 출력을 낼 것 같습니다. 지금 주차장에 있는 이 사진을 보면요, 휠이 투싼 하이브리드 휠인데요, 이 스포티지가 왜 투싼 휠을 쓰는지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차 굳이 붙이지 않아도 되는 기아 엠블럼까지 붙여서 주행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게 양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고요. 어떤 일이 들어갈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이브리드는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멀티링크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래 현대차 하이브리드가 다 멀티링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새로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친환경차 인증 받아야 되니까 사륜구동 하이브리드는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사륜구동을 달게 되면 연비가 좀 떨어지게 되는데 투싼 같은 경우에 빌트인 캠 달고 하이브리드 달고 15.8이에요 아시겠지만 1600cc 엔진이 친환경차 인증을 받고 세제 혜택을 받고 이러려면 15.8km/L 이 이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차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15.3이라서 아쉽게 친환경차 인증 받지 못했죠. 그래서 저는 세제 혜택을 받았지만 제 이후에 사신 분들은 세제 혜택 못 받고 계시죠. 그래서 파워트레인은 지금 하이브리드 나오는 거 확실하고요. 1.6L 터보 가솔린 그리고 2.0L 디젤도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NQ5 스포티지 후속의 디자인을 살짝 살펴봤는데요. 기아차 디자인이 이전에도 예뻤지만 앞으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것 같아서 뭔가 기대도 되고 살짝 걱정도 되고 그런 복잡한 심정이 됩니다. 빨리 보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기아차 디자이너들 그리고 연구원들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Moker. 중국게 훨씬 멋있어요. 그냥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디자인을 그냥 똑같이 하면 안 돼? 왜 중국과 한국은 달라야 하는가? 이게 우리나라 취향이 그렇게 다르지 않거든요, 지금. 중국하고 한국은 되게 비슷해졌어요. 이제 뭐 얼굴도 보면 중국 연예인들, 한국 연예인들하고 똑같아요. 같은 의느님한테 봤잖아.